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내가 진짜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 영상이 조금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예민함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이렇게 예민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디고 눈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느껴지는 것도 너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를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완전 배터리가 방전돼서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이게 더 문제이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닐 때에도 회사라는 환경 자체가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높았던 환경이었는데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해서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여서 내가 퇴사를 하고 싶어 하나? 라는 생각에 좀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예민함을 긍정하고 받아들여 주기까지 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 시행착오를 더실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제 예민함을 제가 왜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민함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예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순간에 제가 예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한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한 3편 정도밖에 안 돼요. 영화도 잘 못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가 있으려면 그 기승전결이 있고 캐릭터가 위기, 고난을 겪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이 캐릭터가 느끼는 거를 저도 같이 이제 그 고구마 구간을 저도 같이 고구마를 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미 세상은 자극 그 자체인데 굳이 고통을 스스로 더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드라마랑 영화를 잘 못 봤고 지금도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 오히려 아예 오늘은 분석을 해야지, 연기를 분석해야지, 카메라 기법을 분석해야지 이러고 보면은 좀 잘 보는데 오늘은 뭐 시간 있으니까 영화 한 편 볼까? 이거를 저는 못해요. 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그래, 영화를 보기 의미 있는 날이다. 좋은 것 같아. 이런 결심이 좀 필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활용을 했었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때는 그냥 노래도 안 틀고 꼽아놓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그 소음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대화를 갔을 때 저 혼자 너무 바빠요. 왜냐면 특히 이제 4명 이상의 대화 자리에 가면 이 사람이 발화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지금 대화를 못 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좀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모르는 얘기라서 못 끼는 거라면 아니면 이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얘가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가 약간 기분 나쁠 텐데 그러면 얘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컨디션을 살펴볼까? 이런 것들을 계속 혼자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모두 다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회사를 다닐 때 몸의 긴장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목이 되게 안 좋은데 퇴근 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제 목을 만져보시고 오늘은 재택을 했나요? 오늘은 회사 출근하셨군요. 이거를 정말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제 몸의 긴장도가 되게 높았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몸에 긴장도를 계속 빼는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스스로 예민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약간 내가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좀 유별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예민함이 나를 좀 힘들게 하네? 라는 생각을 회사를 나오기 전에는 특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프리랜서를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예민한 게 제 문제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을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점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민한 게 세상을 고화질로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본 비유인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고화질로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더 디테일들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픈 감정을 쉽게 느끼기도 하고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작은 걸로도 감동받고 같은 무언가 뭐 예술작품이나 공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감흥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저랑 결이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의 감정의 결은 어떤지를 조금 더 섬세하게 포착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해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이 신뢰를 얻거나 마음을 상대방이 열어주거나 이랬을 때 더 깊은 차원의 교류를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러 온 사람들로서 세상을 조금 더 풍부하게 고화질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예민함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민함을 이렇게 강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5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고자극으로 느끼는 만큼 그것들에서부터 고요하고 평온한 본인의 본연한 상태를 느끼는 시간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서 회복을 하기도 하고 조금 쉬어가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민함을 조금 더 많은 사랑과 자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저는 특히 글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삶을 제가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일에서도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그거를 씹고 넘기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계속 얹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소화하는 시간을 한 30분이라도 가지면서 일기를 쓰거나 글을 쓰면서 오늘은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뉴스도 사실 보기를 좀 힘들어 하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어떤 부채감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제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접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요즘 계속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더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쩔 때는 사실 지레짐작일 때도 있고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약간 얘가 이거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왜냐면 그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과대 해석으로 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혹시 지금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겨짚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고 본인을 지키는 방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예민함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예민함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풍부하게 살게 해주고 타인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루기 어려운 순간들에도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들에도 예민함이 나와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예민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신건강, 자기돌봄 등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으로서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